Ja, als we die track spelen, het vuur vliegt om je oren. Iedereen is aan het zwaaien met de armen, met de gitaren. Je ziet gewoon hoeveel plezier wij hebben om die track te spelen.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저희 아이들 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먼저는 큰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덜란드에 저희 큰아이가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초등학교가 책가방도 없고 학교 끝나면 노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놀기만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를 좀 재미있어 해서 피아노를 시켰어요. 그래도 학교 끝나면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피아노라도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피아노를 시켰죠. 엄마 욕심은 이제 늘 아이들이 외국인으로 사는 거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초등학교는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아니어서 아이들을 두었더니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다행히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네덜란드는 영어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하거든요. 영어를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영어에 대한 약간 호기심이 생긴 듯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영어는 사실 영어라고 하기에는 좀 맛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미국 드라마 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재밌는 것들 조금씩 보더라고요. 영화 보는 거나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놔뒀거든요. 중고등학교는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언어 과목만 해도 5과목이 넘고 정말 공부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게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거든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거의 하는 게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영어에 대한 조금 관심이 생겼는지 원래 영화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어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잘 쳤는데 중학교 1학년쯤까지 해서 제가 이제 피아노도 네덜란드 A, B, C, D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데 C까지 따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D만 따면 이 자격증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나중에 음악학교에 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음악대학도 갈 때도 유리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어느 순간 하기 싫대요. 자기는 더 이상 피아노를 안 하고 싶대요. 자기는 기타를 배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몇 년 했는데 D까지만 따고 하면 좋은데 그 마지막에 와서 왜 안 한다고 하느냐. 그래도 피아노 얼마나 더 했으면 좋겠다 계속 강요를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타가 배우고 싶다 레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안 시켜줬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피아노를 마지막까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혼자서 계속 기타를 인터넷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 혼자서 엄마가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미국 드라마 실컷 보는 거예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미국 드라마 보고 또 시간 나면 기타 엄청 열심히 치고 그리고 이제 공부는 그야말로 유급 안 당할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엄마 입장에서 키워기만 아이들이 조금 유급 안 당하게 간당간당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적도 좀 상위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만족이 안 된 그런 성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네덜란드 살다 보니까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포기했고 어느 순간 놔뒀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친구들하고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가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의 직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두는 게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영화나 드라마 정말 미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법대를 나왔거든요.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로스쿨 졸업했는데 형법을 또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원 졸업 시기에 저희 아이가 취업을 앞두고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자기가 시험을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이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잘 제가 몰라서 아니 무슨 넷플릭스를 시험을 보느냐고 법무법인 같은데 너가 법대 나왔는데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엄마 세계적인 회사야 넷플릭스 들어가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뭐 한국에 있고 아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뭐 말리지도 않고 놔뒀죠. 어느 날 아이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나 넷플릭스 합격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취업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넷플릭스 유럽 본부에 법무팀에 저희 아이가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하게 된 배경을 물었거든요. 얘가 이제 넷플릭스 그 취업할 때에 면접을 했는데 미국 본사에서 네덜란드로 이렇게 화상으로 면접을 봤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발음이 보통 네덜란드의 영어는 영국식 영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아이가 미국식 발음을 하니까 미국 본사에서 면접관이 너 미국에 몇 년 살았냐고 물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미국을 간 적이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가 왜 너는 미국식 발음이 됐니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를 보면서 얘가 영어를 그 발음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들으면서 입으로 뱉어내면서 이 아이의 영어 발음이 거의 미국식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미국식 발음이고 영어가 거의 완벽하다 하면서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를 봤던 것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야 저는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회사고 엄청 좋은 회사라는 걸 나중에서 저는 알았거든요. 유럽에, 미국에 많은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넷플릭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법무팀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기타 레슨을 고2 말인가 아마 시켜줬을 거예요. 하도 졸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혼자 기타를 굉장히 좋아서 하게 된 우리 아이는 친구 통해서 배우고 뭐 인터넷 통해 배워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한두 달인가 몇 달 뮤직스쿨에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결성해서 하고 다녔고, 또 이제 대학에 가서도 법대 공부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대학에서도 그 밴드 그룹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어느 날 그 밴드 그룹이 그 해체가 됐거든요. 다른 직업으로 가고 이제 애들이 이러면서 해체가 되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밴드 활동하면서 자기가 기타 치고 했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네덜란드에 제일 유명한 밴드 그룹이 있어요. 더 더티 데디스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그룹에서 우리 아들의 동영상을 보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 뮤지션이 된 거예요. 더 더티 데디스 밴드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이고요. 그 밴드의 동양인은 저희 아들 혼자 멤버인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타를 좋아하고 락 음악을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그 밴드 그룹의 뮤지션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넷플릭스에서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네덜란드 전역을 돌아다니고 또 독일이나 영국까지 가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의 잡과 뮤지션으로서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들과 통화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대신에 좀 더 많이 예전보다는 쉬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오롯이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미국 드라마, 영화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음악 활동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좋아했던 것들이 우리 아들의 미래의 직업과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부 때문에 사실 많이 막잖아요. 대학 가서 해라, 뭐든지 뭐 이렇게 부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네덜란드에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아이가 좋아했던 것들이 정말 아이의 지금 현재 직업이 되고 현재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본인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참 어릴 때부터 밀어주고 엄마가 하게 두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네덜란드라는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끝나면 자유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좋아하면 많이 터득하고 연습하고 해서 자기의 중요한 그게 되는 건데, 우리는 참 그런 여건이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집중하는 거는 부모가 좀 밀어줘야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잡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결국엔 돈도 벌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법적인 거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어릴 때 좀 갈등하고 싸우기도 했고, 왜냐면 너무 그거에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냥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성년이 되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준비했고 좋아했던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넷플릭스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커준 것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좀 지켜보고 그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끔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 큰아이 키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